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즐거운 성인간호 시간입니다. 즐겁다고 생각해야 그래도 좀 마음에 위안이 되고요. 지겹다고 생각하면 지겨운 것 같아요. 재밌는 성인간호 시간입니다.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. 근골격계 질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기억하시나요? 그때 그 두 가지 배웠었죠. 그래서 그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다공증에 이어서 이번 시간 고관절 골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관절 골절이라 하면 이제 고관절 뼈가 이제 골절되는 건데, 이게 보통은 그 골다공증을 기반으로 한 낙상 그 주위에서 시작합니다. 그게 고관절 뼈가 부러지려면 이렇게 넘어지거나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그 뼈가 부러지는 건데, 이제 보통은 이제 쉽게 그렇게 부러지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고령이 되고 노령화가 되면서 그 골다공증이 심해진 뼈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낙상에 의해서 크게 더 큰 그 작용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고관절의 원인은 일단은 고령,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 의한 그 원인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엔 또 뭐 시력 장애가 있어서 잘 넘어지셨다든지, 아니면 하지 기능이 부전되어 있다든지, 너무 체중이 안 나가는 저체중이라던가, 아니면 뭐 보조기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넘어지는 걸 방지를 못했다던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. 이러한 그 고관절 골절의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있겠고요. 이게 이제 부러지기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조각이, 골다공증이 심해서 완전 으스러지고 조각이 났다 하면 이제 그때는 그 부분을 다 드러내서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러한 그 고관절 골절의 치료와 예방 간호법으로는 일단 첫 번째, 넘어지지 않도록,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낙상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겠죠. 그래서 뭐 그 집안 조명도 밝게 하고, 걸리적거릴 만한 물건들도 다 치우고, 특히 미끄러운 화장실, 욕실에서 이제 신발을 신고, 그다음에 물기 없이 미끄러지지 않게 매트를 잘 깐다던가, 그다음에 낮은 신발을 신어서 밖에서 걸어 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한다던가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균형을 잘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시켜서 평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, 그 다음에 골다공증 진단을 미리 받았으면 그 정확한 진단으로 인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이제 고관절 골절이 좀 걸리지 않도록 조심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오십견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밑에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. 50견은 많이 들어보셨죠?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주로 50대에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데요. 그 증상으로는 이제 어깨 관절 전체가 통증이 있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절로 낫기도 하는데, 적절한 운동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한다고 해요. 그 예전에 배웠던 통증 주사, 거기 치료법에서 유발점 주사법이라고, TPI라는 그 주사법을 이용한 그 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힘줄염이나 팔꿈치 내측 상과염, 팔꿈치 외측 상과염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. 힘줄염이나 뭐 이 팔꿈치 내측이나 팔꿈치 외측 상과염 모두 다 염증에 의한 그 증상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자꾸 많이 심하게 쓰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, 이 힘줄은 이제 그 어깨 통증에서 발생하는 거고,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이제 손목을 많이 굽히는 일을 많이 했을 때, 그다음에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주먹을 많이 쥐거나 무거운 그 물건을 많이 들어 올렸을 때 손목을 펴는 동작으로 인해서 바깥쪽에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모두 다 염증으로 인한 그 질환이기 때문에 그 열감 제거를 반드시 해줘야 돼. 부어 오르잖아요. 그래서 그 염증으로 인한 통증에 열감 제거가 반드시 중요하고요. 정 안 되면 이제 소염제를 처방해서 통증을 가라앉히고, 당연히 이제 그 사용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를 최대한 써주질 않으면서 절대 안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, 힘줄염에는 그 힘줄염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법으로
코트만진자 운동법이라는 것이 있다. 그래서 코트만진자 운동법 정도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손목 부위 근골격계 질환입니다.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손이나 손목 부위, 손이나 손목 많이 쓰셔가지고 요 안쪽이나 여기 통증 많이 느끼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, 어머님들.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원인이 여기 그 요골동맥 옆에 수근관이라고 여기 손목에 수근관이 있대요. 그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내부 압력 증가로 해서 여기가 신경이 자꾸 자극이 돼서 아픈 건데요. 이러한 그 수근관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으로 신경이 자극되는 이 손목 부위 근골격계 질환 자체를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. 수근관 증후군은 꼭 기억하세요.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. 보통 이제 손바닥이나 손가락 등에 이제 뼈마디가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나죠. 그리고 밤에 특히 잘 때 통증이 악화된다고 하고요. 이러한 그 수근관 증후군은 자가 진단으로 본인이 이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팔렌 검사하고 티넬 검사라는 검사법이 있다고 합니다. 팔렌 검사는 이렇게 손과 손등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눌렀을 때 눌리면 이제 아픈지 그런 걸 알아보는 그런 검사법이고요. 티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수근관이 이제 눌리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진단법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. 이제 이 손목 그 근골격계 질환의 수근관 증후군에서는 또 수술 후에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. 일단은 수술하고 나면 그 수술한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수술 직후 바로 손가락 운동을 실시해 주어서 이제 그게 이제 손과 실시해 주면서 손과 팔을 24시간 동안 올리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부분을 수술했기 때문에 이 손목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부목을 대서 이제 굴곡을 방지하고 이제 안정을 시켜줘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관리해 주는데 이게 붓기가 가라앉도록 얼음 찜질을 해주거나 너무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투여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투여를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는 단기간만 투여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 수근관 증후군의 수술 뒤에는 어떠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도 기억해야 되셔야 될 요소예요.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네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통입니다. 요통은 중요하진 않은데요. 80%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통증이라고 해서 허리부터 해서 다리 끝까지 방사 통증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요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윌리엄 굴곡 운동과 맥켄지 요브 신전 운동이라는 이 두 가지 운동을 추천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런 운동법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골격계 질환 요통까지 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.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는 그 수근관 증후군이 나오는 손목 부위 근골격계 질환 수술 후에 간호법까지 여기는 중요하니까요. 이 부분은 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즐거운 성인 간호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